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매칭이 어려운 걸까요? 요즘 느끼는 건데 진짜 제 주위에 있는 여자들 보면 친구들 다들 예쁘거든요. 예쁘고 능력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이런데도 진짜 어렵고요. 이런 사람을 보라는 거죠. 제 이상형은 사실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봄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예언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옆구리가 시리시나요? 짝을 찾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영상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싱글 남녀를 위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계절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결혼을 또 못했어요. 저도요. 짝을 저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짝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결혼, 연애, 그리고 집, 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또 연인과 헤어지고 새롭게 짝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안 한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요즘에 싱글의 범위가 넓어졌죠. 갔다 온 친구도 싱글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막 이제 상대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에 이제 30대 이제 중반 뭐 이후에 40대 뭐 50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뭐 단순히 연애 상대가 아니라 나와의 동반자,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을 찾으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매칭이 어려운 걸까요? 요즘 느끼는 건데 진짜 제 주위에 있는 여자들 보면 친구들 다들 예쁘거든요. 예쁘고 능력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이런데도 진짜 어렵고요. 남자분들도 되게 고스펙이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물론 갔다 온 돌싱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 남녀가 매칭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20대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요. 생각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뭐 하나 딱딱 뭐 능력, 스펙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뭐 관념, 가치관, 나랑에 맞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생활 습관 또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저한테 제 스스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첫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남한테만 이런 걸 바란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뭐 집이 있는 남자, 서울에서 집 있는 남자 쉽나요? 뭐 이런 것들 여자분들이 원하신다던가. 아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막 40대 외모 관리도 안 하시는데 난 20대에 막 그 쭉쭉빵빵의 막 그 어린 여자를 만나겠다. 뭐 이런 것들 좀 현실적인 눈높이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난 직장인인데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고서 싶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게 경제력, 능력, 돈, 집안, 또 뭐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연애 매칭도 어렵지만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진짜 더더더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잘 살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력,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내 집을 장만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직장인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만나서 연애로 가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돌아오지 않는 거,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까요? 이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직업 특성상 많이 만나게 되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 전문 기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돈과 관련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약간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거를 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야 될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나부터 잘하자예요. 네. 제가 상대를 어떤 사람을 만날까라고 했는데 다시 연이어서 역으로 나부터 잘하자를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진짜 짝을 찾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상태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아놓은 돈은 얼마큼 되고 평균적으로 내가 시장에서 외모가 먹히냐 다수가 원하는 시장이 있는가 아닌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지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항상 내가 높은 사람 막 나보다 돈 많고 직업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더 낮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앞서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정사, 우리가 말하는 결혼정보 업체 이런 곳에 가더라도 쉽지 않고 거기서는 더 점수로 매겨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부터 객관화하자, 나부터 잘하자는데 자, 객관화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결국에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나부터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대 돼서 40대 돼서 이미 직업은 결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부수입을 통해서 좀 근로소득 외에 금액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좀 투자를 잘해서 내가 어떤 내 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방법 부업을 해서 이 금액, 월 금액을 높이고 또 난 소비를 되게 통제를 잘해서 돈을 잘 모은다. 목돈을 잘 모은다. 이런 것도 나의 엄청난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나부터 좀 잘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품 차 사지 말고요. 명품 사지 말고 쓸데없이 소비하지 말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이 단순히 모아놓은 돈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소비의 태도에 대한 지출까지 다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직장인이 평범하게 직장을 다녔어요. 10년 이상 다녔어. 근데 1, 2억 모으는 거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 그거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 모은다. 그런데 10년 다녀야 겨우 1000만 원 잘 모아야 1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결혼 전에 1억도 못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정은 있겠죠. 이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직장에 멀쩡하게 다니는데 결혼 전에 진짜 열심히 모아서 1억도 없다. 이건 나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보자 이거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에 앞서서 1억도 없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나 혼자 자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고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앞으로 저는 훨씬 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소비 통제하고 돈 시드머니 1, 2억이라도 모아놓고 좀 성실하게 살고 번 외수입을 좀 벌고 직장인에서 벗어나서 좀 내가 사업소득도 벌고 또 월 임대료를 받는 방법 좀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마인드도 하고 나 자신부터 뭔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보자 이 말씀을 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상대방을 볼 때 제가 말했잖아요. 돈 많고 부자고 자산가예요. 건물도 몇 채씩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집안도 좋아.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느라 막 안간힘을 쓰고 맞지도 않는 거, 나의 결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느라고 노력하느니 차라리 그냥 평범한 사람, 사랑이 전제된 사람 만나세요. 그런데 다만 그건 있겠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되 이 사람의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보다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미래 가치가 충분한 사람,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을 모아놓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을 해왔고 정말 알뜰하게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남자는 투자에 대한 관념도 있어. 비록 주식 투자를 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잃었을지언정 이 남자가 앞으로 투자를 잘하고 나와 계속해서 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런 사람을 보라는 거죠. 제 이상형은 사실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저는 조금 더 경제에 일찍 눈이 뜨여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더 빨리 누리고 있고 또 부동산 자산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아나운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20대에 취직을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취직, 일명 아나운서라는 그 타이틀, 그리고 어리고 예쁘다는 그 타이틀을 달고 취직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취직을 못 가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나는 남한테 막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나만 이렇게 맞춰주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주관도 또렷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좀 분명해서서 좀 그거에 대한 욕심을 안 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 남자의 돈이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 그 돈은 결혼을 했어도 그 사람의 돈이지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못 갔는데 약간 후회되기는 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취직을 가볼 걸, 뭐 이런 생각도, 네, 농담입니다. 제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취직보다는 내가 내 손으로 벌 수 있는 돈이 필요했고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공짜로 뭐 부자를 만나겠다, 막연한 이런 꿈을 꾸는 것보다 나와 미래 가치가 있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이 둘이 열심히 해서 좀 경제관념이 확실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좀 좋은 미래를 꿈꿔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서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돈도 잘 모아. 그리고 돈에 대한 관념도 있어. 투자에 대한 의식도 있어. 그리고 둘이 으쌰으쌰해서 정말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도 있어.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요, 아기 키우고 사랑을 전제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집도 마련하고 또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가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금수저까지는 못 가겠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약간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를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관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상대가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상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이 보완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서로 좀 보완관계를 통해서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둘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흙수저가 대한민국의 몇 %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 어림잡아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정말 막 자산가가 10%, 5% 안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70% 안에서 나와 사랑하고 또 가치관도 맞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되 이 두 사람이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버는 돈, 쓰는 돈, 그리고 투자하는 돈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서로 으쌰으쌰 행복하게 막 흥그리 정신으로 그리고 실행력과 노력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두 사람의 미래가 충분히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네.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10년, 20년, 30년 뒤에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거고 그리고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자본주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제 이상형이에요.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취직이 불가능합니다. 나이도 찼고 이제 누가 안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제 남은 여생, 우리가 이제 뭐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의 여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그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매칭이 어려운 이런 현실의 상황을 보고 느낀 점은 현실이 정말 팍팍하구나. 네, 정말 살기 힘들다. 월급은 한정돼 있죠. 물가는 오르죠. 투자하기는 쉽지 않죠. 내 집 마련도 어렵죠.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내가 이때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그래도 미래를 꿈꿔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 포함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일단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나부터 잘하자. 내가 먼저 소비하고 저축하고 돈 모으자. 그리고 좀 투자에 대한 관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렇게 이뤄나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큼인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기 외모도 경쟁력이잖아요. 외모에 대한 판단과 경쟁력도 객관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객관화가 된 다음에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상대방의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 가치가 충분한 사람을 만나신다고 하면 분명히 매칭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올해 안에 빠른가요? 내년에는 결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찾고 있거든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 미래를 같이 펼쳐나갈 사람,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서로 힘든 고난의 시기, 요즘 힘들잖아요. 대출이자를 열심히 갚으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도 찾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또 내가 자산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꼭 좋은 짝 만나셔서 결혼식 올리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싱글 남녀들에게 바치는 영상이었고요. 결혼, 연애, 그리고 돈, 경제력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 적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또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요. 제 이상형 있으시면 좋아요 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만 부모님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